자, 그럼 아까 약속해 드린 것처럼 이 델T 함수, 델T 벡터가 과연 벡터인가를 다른 방법으로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 법칙을 만족해야 된다고 했는데 2차원에서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XY 평면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세타만큼 회전했을 때 오른쪽 그림과 같은 관계식이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생각을 쉽게 하기 위해서 P1과 P2의 원래 XY 좌표에 대해서 Y 성분이 같다고 칩시다. 즉 P1과 P2는 같은 Y 성분을 갖고 있고 X축으로만 이동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저기서 보이는 직각삼각형이 보이는데 델타 X와 회전했을 때의 델타 X'과 델타 Y' 간에는 피타고라스 정리의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그 삼각 함수를 통해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좌표인 X'은 X 코사인 세타 플러스 Y 사인 세타라고 할 수 있고 Y'은 마이너스 X 사인 세타 플러스 Y 코사인 세타, 그리고 Z축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Z'은 Z가 되고, 이것을 이항에서 정리하면 X는 X'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Y' 사인 세타, Y는 X' 사인 세타 플러스 Y' 코사인 세타, 그리고 Z는 Z'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듯 우리의 좌표가 이와 같은 회전 법칙을 따르듯 과연 우리가 이 델T 벡터가 같은 법칙을 따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한 것처럼 XYZ 좌표에 있어서 P1의 XYZ와 P2의 XYZ 좌표는 YZ는 똑같고 X만 델타 X만큼 움직인 거기 때문에 P2의 경우는 X 플러스 델타 X, Y, Z가 되고, 델타 T는 따라서 델타 Y과 델타 Z가 0이기 때문에 라운드 X분의 라운드 T 곱하기 델타 X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프라임 좌표계로 가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P1은 X', Y', Z', P2는 X' 플러스 델타 X', Y 플러스 델타 Y', 그리고 Z'이 되겠습니다. 요것을 등가식에 다시 넣어주면 델타 T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T 곱하기 델타 X' 플러스 라운드 Y'분의 라운드 T 곱하기 델타 Y'이 되겠습니다. 원래 좌표계에서는 X만으로 충분히 표현이 됐지만 회전된 경우에는 X'과 Y' 두 성분이 다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변환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델타 X'은 위치 벡터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회전하는 것이 델타 X 코사인 세타가 되고, 델타 Y'은 마이너스 델타 X 사인 세타가 돼서 그것을 그 식에 대입해서 넣어보면 괄호 열고 라운드 X'분의 라운드 T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라운드 Y' 라운드 T 사인 세타 괄호 닫고 곱하기 델타 X가 되겠습니다. 자, 두 식을 한번 비교해보면 라운드 X분의 라운드 T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T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라운드 Y'분의 라운드 T 사인 세타가 될 수 있고, 그것을 위치 벡터의 회전 법칙인 X는 X'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Y' 사인 세타를 보면 각각의 X 성분과 Y 성분이 프라임계로 갔을 때의 그 회전 법칙이 동일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전 법칙을 그대로 따라갔기 때문에 아까 말한 델T라는 벡터는 벡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할 수 있는 셈이죠. 자, 그러면 지금 델T라는 벡터를 우리가 설명하면서 사용했던 델이라는 연산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델이라는 것은 여기서 쓰이는 것 같이 연산자 방정식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델에 대해서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벡터 연산자라고 합니다. 벡터 연산자는 벡터는 아니지만 벡터와 유사하게 행동을 하고 그 앞에 무엇인가 와서 우리가 연산해 주기를 그런 바라는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델 T에서 T만 떼놓고 델만 생각해 보면 라운드 X분의 라운드, 라운드 Y분의 라운드, 라운드 Z분의 라운드라는 연산자로 우리가 표시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연산자 자체는 물리적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연산자지만 그 연산자는 벡터와 유사한 법칙을 따르고 다만 몇 가지 예외사항이 있을 뿐입니다. 그중 한 가지 예외가 아래에 적혀 있습니다. 벡터의 경우에는 스칼라장과 벡터장을 곱했을 때 그 순서를 바꿔도 되지만 벡터 연산자의 경우는 그 순서를 바꾸면 전혀 다른 연산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벡터 연산자와 온도장을 합친
델 T라는 것이 과연 어떤 물리적 의미를 갖는지는 앞서서 한번 벌써 저희가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델 T라는 것은 온도 스칼라장에서 가장 가파른 언덕으로 올라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즉 온도가 증가하는 가장 크게 증가하는 방향이 되겠고, 그것은 우리가 등식으로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온도의 변화는 델 T 닷 델타 R, 즉 같은 온도였을 때에는 델 T 닷 델타 R을 봤을 때 델타 R이 델타 T와 같은 방향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거꾸로 생각해 보면 델타 T를 최대하기 위해서는 내적의 경우에 델 T와 델 R이 같은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델타 T를 최대하는 방향이 바로 델 T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연산자 델, 즉 델 연산자의 연산 법칙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산하에 있어서 델도 벡터와 마찬가지로 내적이 있고 외적이 있습니다. 내적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델 닷 H, 즉 열 흐름 벡터와 델 간에 내적을 하게 되면 스칼라 장이 나오는데, 이 스칼라 장은 나중에 저희가 발산을 설명할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다른 말로는 divergence of H, 즉 H의 발산이 되겠습니다. 이와 좀 다르게 외적을 하게 되면 델 크로스 H, 즉 델과 H의 외적이 될 텐데, 이 경우는 회전을 나타내는 벡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curl of H라고도 하고 H의 회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연산은 A 크로스 B, A와 B의 외적 연산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중에 한 성분인 Z 성분을 표현하면 위에 요 아래에 있는 식과 같이 표현이 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맥스웰 방정식을 저희가 적분 방정식으로 전에 표현을 했는데, 이제는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장과 자기장 두 가지가 있는데, 각 장은 회전과 발산을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고, 두 개씩 표현을 하기 때문에 네 가지씩이 나왔었죠. 자, 그러면 내적을 하는 경우에, 벡터 연산자 내적을 하는 경우에는 발산에 해당한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 법칙은 델 닷 E, 즉 델과 E 필드의 내적이 되겠습니다. 그 내적은 입실론 제로, 즉 진공에서의 유전율과 로, 과잉 전하의 전하 밀도의 비율로 되겠습니다. 즉 입실론 제로분의 로가 되겠죠. 이렇게 방정식을 표현하면 이 방정식은 점 함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즉 각 점에서의 발산을 저희가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델 크로스 E는 회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그 회전 성분은 마이너스의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 즉 자기장의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양에 따라서 회전 성분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장의 경우에는 발산이 없습니다. 모노폴이 없기 때문이죠. 즉 S극이 있으면 늘 N극이 있고 N극이 있으면 늘 S극이 있기 때문에 뿜어내는 만큼 다시 거두어들이기 때문에 발산하는 양이 없습니다. 따라서 델 닷 B, 즉 델과 B의 내적은 늘 0이 되고, 자기장의 회전 성분인 델 크로스 B는 앞에 빛의 속도의 제곱을 붙여가지고 등가가 라운드 T분의 라운드 E 더하기 입실론 제로분의 J가 되겠습니다. 앞서 식은 전기장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이 되어 있고, 뒷식은 전류량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전류량은 역시 점함수로 표현하기 위해서 전류 밀도가 되겠습니다.